고소 취하나 네. 탄원서 제출이나 네.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네. 무죄가 나온다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인기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인 주호민 씨가 다시 한번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하지만 이번 입장문에서도 명확하게 심플하게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호민 씨가 이번 입장문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취재해봤습니다. 주호민 씨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는데 이번에 올라온 입장문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호민 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주호민입니다. 오늘 한 매체에서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 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성난 여론에 부담 느낀 듯. 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아. 주작가 사선 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라고 연락.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현재 사선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 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서 일단 선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상담 이후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한 것입니다. 언급된 변호사님께서 오늘 기자님께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7일 주호민 드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명확한 팩트는 이렇습니다. 사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런데 굉장히 뜻밖에도 주호민 씨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라고 짚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호민 씨가 앞서서 밝혔던 입장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입장문에는 오늘에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입장문 이후에 사선 변호사 2인이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 말 자체가 스스로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주호민 씨의 입장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장문 글 자체도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시 저는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말대로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주호민 씨가 대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 주호민 씨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변호사들이 해당 녹취를 들어보고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고 사임을 하게 된 이유는 주호민 본인의 의지였다. 바로 이런 점들을 짚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왜냐? 2차 입장문을 통해서 주호민 씨가 밝힌 내용이 뭡니까? 해당 교사에 대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고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변호사들이 문제가 된 녹취를 듣고 사임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3차 입장문까지 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계까지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 입장문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의 주장들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다수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호민 씨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을까?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두 가지 사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주호민 씨가 2차 입장문을 낼 당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입장문을 내기 직전에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주호민 씨의 아들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해당 공소장에는 싫어, 정말 싫다, 밉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호민 씨 측에 굉장히 유리한 공소장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이 공소장이 공개되자마자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주호민 씨의 2차 입장문을 보면 이런 글들이 굉장히 한두 시간 만에 짧게 나올 수 있는 글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다듬어졌고 굉장히 고민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그러니까 공소장 문제제기 기사와 주호민 씨의 입장문이 손발을 맞춰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3차 입장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조민 씨의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조민 씨와 조민 씨 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은 굉장히 빠르게 좋아요 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을 살펴보면 조민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냐. 다만 이와 같은 입장문들이 대중들의 성난 여론까지 잠재우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정말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계를 제출했다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임하는 경우가 좀 흔할까요? 이런 부분 역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법조인에게 한번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과연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선임하지를 않게 됐다라는 말이 성립을 하는지, 그리고 조민 씨가 해당 교사를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행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한번 물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민 씨가 그 입장문을 통해서 사건이 보도되고 난 뒤에 지인의 소개로 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서 일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네. 변호사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좀 선임계를 제출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은 하죠. 뭐 돈을 안 받겠다는데. 뭐 그런 경우는 꽤 많습니다, 사실. 일단 사건 파악을 위해서 선임계를 제출하는 경우는 좀 많은 거예요. 예, 보통 많이 합니다. 음. 그렇게. 예, 왜냐면은 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변호사 자유니까요. 그러면 선임계 제출 이후에 선임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임계 제출하고 기록 파악한 다음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이는 아닌데 있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많아요, 사실. 기록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좀 사건을 맡기에는 중량감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좀 더 좋은 변호사한테 맡기고 싶다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일단 아는 사람 통해서 기록만 파악한 다음에 정식 선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형사 같은 경우는. 예, 왜냐하면 형사는 좀 비싼 변호사들은 엄청 비싸거든요. 예. 진짜 막 몇 억씩 가고요. 녹음본 네.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조민 씨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만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신문 네. 기사를 보고서. 아마 주호민 씨가 국선으로 가고 사선을 뺀 게 아마 변호사님 배려 차원 아닌가 좀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뢰인이 그냥 사임시키면 그냥 사임되게 돼 있어요, 변호사는. 당연히. 조호민 씨가 이 변호사들이 너무 또 이제 사회적 비방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사들 좀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서 어떤 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임해라라고 하면 사임해야 돼요. 결국은 뭐 돈의 문제만 남지 사임하라고 그러면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임계를 제출하는 방안 그리고 네. 이제 주호민 씨가 사임하라고 요청하는 사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주호민 씨가 법원에 탄원서 낸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네. 재판 결과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사안인가요? 탄원서를 내게 되면은 어쨌든 피해자로 주호민 씨가 고소를 해서 지금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탄원서 같은 경우 유무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에 많이 반영이 되겠죠. 예, 피해자의 부모가 용서하겠다는 의사 표시니까요. 저는 사실은 법적인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전 국민이 또 알 정도로 유명한 사안이 됐고 언론에서도 매우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서 탄원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 만약에 주호민 씨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뭐 소추화나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거죠? 예, 이거는 민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추화를 한다 하더라도 예, 법원에서 끝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예, 고소 취하가 가능하죠. 고소한 거를 취하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충분히 가능한데 네. 다만 어떤 법적인 효력 측면에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 같은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면 그냥 그게 무죄가 돼버려요. 왜냐면은 그거의 처벌 요건이 고소가 있을 것 아니면 처벌 의사가 있을 것이 요건이거든요. 예. 아동학대는 그 고소인의 처벌 의사가 있고 없고는 아동학대 처벌에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그냥 양형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법정에 올라갔을 때는 고소 취하와 그 탄원서 제출은 똑같은 의미예요. 수사 단계에서는 좀 의미가 있죠. 고소 취하나 탄원서 제출이나 네.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네. 사실은 뭐 유죄가 나온다면은 큰 의미가 있겠죠. 예.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위 자체가 예. 뭐 사실은 어떤 법적으로
의미가 좀, 있는 행동이라고 좀 예,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큰 의미가 있는 행동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주호민 씨가 자기도 좀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었다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주호민 씨가 탄원서를 제출한 행위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행위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이 교사는 교직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오히려 주호민 씨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는 명분까지 생기면서 주호민 씨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주호민 씨를 향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가운데 재판부에서는 과연 이번 사안을 어떻게 결론 지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